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사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껄끄러운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병강쇠나 옥녀하면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오르시나요? 솔직히 열의 아홉은 그저 성욕의 화신? 아니면 옛날 19금 영화 주인공?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병광세가 과연 단순한 에로틱한 아이콘일 뿐일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쫙 갈라지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980년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로 만들어진 버전이랑 원래 19세기에 쓰여진 원작 사이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거든요. 80년대 영화들은 원작이 품고 있던 그 하층민들의 눈물겨운 생존 서사를 그냥 싹둑 잘라내버렸어요. 그러고는 1차원적인 에로틱한 껍데기만 덜렁 남겨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1986년에 에로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거두면서 오히려 판소리 원문이 가진 진짜 본질을 완전히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영화가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에로틱한 부분만 과장됐고, 그 결과 원래 텍스트가 뿜어내던 그 야생적인 생명력, 그리고 원초적인 신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죽음과 삶에 대한 생생한 묘사들이 그저 얄팍한 호기심거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1장 삶과 죽음에 대한 담론입니다. 19세기의 파격적인 시선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그럼 이 원작이 쓰여졌던 19세기로 한번 시간 여행을 해볼까요? 사실 요즘 우리한테 죽음이라는 건 뭔가 무섭고 불길하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금기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작은요, 죽음을 아주 시원하게 껴안습니다. 심지어 시체나 생리적인 현상들까지도 진짜 놀라울 정도로 쿨하게, 적나라하게 다뤄요. 19세기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냥 삶의 또 다른 자연스러운 연장선이었거든요. 여기서 당시 시대 상황이 지금이랑 얼마나 달랐는지 딱 느껴지시죠? 이렇게 적나라하고 거침없는 이야기들이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몰래 소비되던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 변강쇠가는 탁 트인 광장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다 같이 박장대소하며 즐기던 최고의 히트작이었어요. 몰래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대놓고 즐기는 대중오락 그 자체였던 겁니다. 2장 벼랑 끝 떠돌이들의 생존, 그리고 유령의 굴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주인공들의 진짜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볼 차례인데요. 이들은 결코 성욕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옥녀의 진짜 사연을 한번 보세요. 만나는 남편마다 다 죽어나가는 상부살이라는 진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남편들이 매독으로 죽고 문둥병으로 죽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을 다 때려 부수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옥녀가 계속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건 음란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버린 이 잔인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아주 처절한 생존투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대목이 기막히게 보여주는 점은요, 변강쇠라는 인물이 가진 엄청난 모순입니다. 자, 강쇠도 결국 길바닥을 떠도는 신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정착민들의 가부장적인 환상에 아주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자기는 죽으면서 옥녀한테는 평생 수절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하거든요. 결국 이 헛된 정착에 대한 욕망이 도리어 이 이야기 속 모든 끔찍한 비극들을 터트리는 방아쇠가 되고 맙니다. 3장, 부조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이 작품의 진가는 사실 여기서부터 제대로 나타납니다. 이 거칠고 투박한 이야기 속에 당시 콧대 높은 권위자들을 향한 진짜 뼈 때리는 풍자가 숨어 있거든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강쇠가 병에 걸리고 나중에 죽었을 때 온갖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점치는 판수, 침술의 대가라는 의원, 불경 외우는 스님, 심지어 사당패들까지요. 다들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결과가 어땠을까요? 병은커녕 시체를 건드리자마자 자기들도 그 자리에서 픽픽 쓰러져서 진짜 어이없이 죽어버립니다. 이른바 전문가라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의 이런 어이없는 실패. 이게 그냥 웃기려고 넣은 장면이 아니에요. 당시 굳건했던 사회적 권위와 규범들을 진짜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하층민들은 아프고 죽어갈 때 의지할 곳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그 시대의 씁쓸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거죠. 4장, 기괴함이 빚어낸 블랙 코미디. 궁극의 공포를 웃음으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 작품에서 가장 기괴하고 섬뜩한 파트로 넘어갈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쇼킹한 장면이 아니라 진짜 천재적인 코미디 장치입니다. 화면에 나온 블락 코미디의 정의를 한번 보시죠. 희망도 없고 답도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견디기 위해서 오히려 아주 극단적이고 어두운 유머를 쓰는 문학적 기법이죠. 당시 청중들이 이 끔찍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빵빵 터질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푸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생생한 묘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병강쇠가 장승의 저주를 받아서 아주 끔찍하게 죽어가는 대목인데요. 두 주먹은 꽉 쥐고 번쩍 들고 집채만큼 부어오른 몸에는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 와중에 성기는 뻣뻣하게 서 있고 목구멍에선 숨 넘어가는 소리만 딸깍딸깍. 진짜 소름 돋게 엽기적이죠.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 몸을 이렇게 귀게 하고 뻣뻣하게 과장해 놓은 건요. 무서우라고 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이없어서 피식하고 어두운 헛웃음이 터지도록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디테일인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까요? 살아남은 또돌이 친구인 뎁뜨기가 강쇠 시체를 치우는 최고조의 명장면입니다. 등짝에 철싹 달라붙은 강쇠 송장이 안 떨어지니까 이 뎁뜨기가 소나무 사이를 막 미친 듯이 달려서 시체를 세 토막 내버립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등에 붙어 있는 남은 한 토막을 거친 바위에 대고 벅벅 갈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시체를 세 토막 내고 바위에 벅벅 갈아버리는 이런 잔혹한 장면들 절대 관객들 겁주려고 넣은 게 아닙니다. 문학에서 말하는 아이러니가 가장 완벽하게 빛나는 순간이죠. 인간이 느끼는 가장 궁극적인 공포, 바로 그 죽음 자체를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바보로 만들어서 마음껏 조롱해버리는 겁니다. 아무 힘도 없던 하층민들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선택한 진짜 기가 막힌 심리적 방어막이자 승리였던 거죠. 5장. 비극을 넘어서는 유쾌한 웃음입니다. 자, 이제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작품의 진짜 결론을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상처를 받으면 혼자 속으로 사귀거나 조용한 상담실을 찾잖아요. 내 아픔은 꽁꽁 숨겨야 하는 비밀 같은 거니까요. 근데 이 작품 속 캐릭터들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 깊은 슬픔과 트라우마를 가슴속에 절대 가둬두지 않아요. 온갖 어려운 사자성어에다가 의학 지식까지 쫙 끌어와서 엄청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말발로 자기들의 고통을 시원하게 쏟아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비참한 현실을 소리내어 밖으로 뱉어내면서 그걸 거대한 코미디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끔찍한 비극의 순간들을 마치 랩하듯이 한 글자 한 글자 리듬감 있게 낭송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팽팽했던 마음의 끈이 탁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 깊이 골마있던 응어리들이 속 시원한 유머와 웃음으로 빵 터져버리는 거죠. 결국 이 변강쇠가라는 작품이 19세기 문중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죽음이나 비극은 도망치고 숨는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대놓고 입 밖으로 꺼내서 소리치고 심지어 그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까지 유머로 싹 다 바꿔버려서 비극의 얼굴에 대고 호탕하게 웃어젖힐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